대구에 공룡이 살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공룡 발자국 화석은 전국에 약 100곳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구에 10곳, 경북에 50여 곳으로 대구 경북에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약 7천만 년 전에 대구에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화산 폭발로 앞산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팔공산은 약 6,500만 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대구에서 살았던 공룡은 앞산과 팔공산이 생기는 과정을 지켜봤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대구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으로 볼 때 대구에는 약 2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발서구 월성동에서 구석기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었는데요. 대구는 오래전부터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석기 시대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5천년 전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서변동과 상동 그리고 대봉동 등지에서 발굴되었고요. 북구 서변동 유적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성공원은 원래 이름이 달성토성입니다. 달성토성은 흙으로 쌓은 삼국시대의 성곽인데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261년에 대구에 달성토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구 달성토성은 우리나라 성곽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불로동 고분군이 만들어집니다. 불로동 고분은 300기가 넘는 전국에서도 규모가 매우 큰 고분군입니다. 영남 불교의 중심 성지인 동화사가 창건됩니다.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오동나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오동나무 동자와 빛날 화자를 써서 동화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동화사는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애국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호국 사찰입니다. 대구는 신라의 수도가 될 뻔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신문왕이 수도를 대구로 옮기려 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당시 대구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757년에 처음으로 우리들의 도시 대구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대구는 전국의 주요 광역시들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이름입니다. 팔공산에서 고려 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의 치열한 전투인 공산전투가 일어납니다. 공산전투는 후삼국 통일전쟁의 3대 전투 중의 하나인데요. 이를 계기로 대구에는 왕건과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 느티나무를 아십니까? 천년 세월의 역사를 간직한 영경동 천년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이고요. 이 나무는 왕건과 견훤의 공산 전투를 지켜본 나무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이 부인사에 있었습니다. 팔공산의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은 몽고의 침략으로 아깝게 손실되고 맙니다. 고려 때 경상도란 지명이 탄생합니다. 당시 경상도 지역의 큰 지역이었던 경주의 경자와 상주의 상자를 따서 지은 것입니다. 1398년에는 대구 향교가 세워집니다. 대구 향교는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교육과 교화를 위해 세운 기관인데요. 처음에는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 있었습니다. 향교가 있었던 동네라 하여 교동이라고 불립니다. 세종대왕께서 대구에 가장 먼저 사창제도를 실시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의창과 상평창이 잘못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는데요. 세종대왕이 이를 보완한 사창이라는 제도를 대구에서 맨 먼저 시행합니다. 대구에서의 사창이 성공하자 그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466년 대구군이 영남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자 대구 도읍으로 승격합니다. 대구 지역 최초의 서원인 영경서원이 건립됩니다. 영경서원은 임금이 인정한 사액서원이었는데요. 대구 지역 인재 양성의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도동서원이 건립됩니다. 도동서원은 소학동자 김갱필을 기리는 서원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들 중에서 대구와 같은 큰 도시에 있는 서원으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1592년 양력 5월 24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습니다. 통상 5월과 같은 한창 바쁜 농번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대구에는 임난 8일 만인 양력 5월 31일에 도달했는데요. 대구는 팔공산에서 의병 공산의진군을 조직하여 외적에 대항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 전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의병장은 홍의장군 곽재우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홍의장군 곽재우는 대구 달성 사람인데요. 곽재우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원이 바로 망우당 공원입니다. 망우당은 홍의장군 곽재우의 호이고요.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인 6월 1일이 바로 의병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풍수지리 전문가 두사충을 아시나요? 두사충은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참여한 후 조선에 귀화하였는데요. 최고의 풍수 전문가였던 그가 길지로 선택하고 정착한 곳은 바로 대구였습니다. 두사충은 이순신 장군과 친해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을 때 직접 그 무덤에 틀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경상도 전체를 관할했던 경상감령이 대구에 설치되었습니다. 경상감령이 온 뒤 대구는 행정과 교통, 군사를 통할하는 명실상부한 영남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 전통마을인 옥골마을이 형성됩니다. 온나무가 많은 골짜기여서 옥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이곳에는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인 백불암 고택이 있습니다. 현풍곽시 12정려각을 아시나요? 정려라는 것은 충신과 효자, 연료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서 표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풍 솔레마을에 있는 현풍곽시 12정려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충효의 표상이자 청백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돌로 만든 성곽 도시였습니다. 대구에는 큰 대구읍성이 있었는데요. 대구읍성에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4개의 큰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컸던 문이 영남제일관인데요.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서울 남대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읍성은 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신천에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막았습니다. 대구 판관이었던 이서가 사제를 털어서 제방을 만들었는데요. 대구 주민은 이공제비라는 비석을 만들어 그 치적을 기렸습니다. 일본 출신 장군을 배양하는 녹동서원을 아시나요?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는 녹동서원이 있는데요. 이 서원은 특이하게도 임진왜란 당시 일본 장수로 참전해서 조선에 귀화한 후 큰 공을 세운 사야가 한국 1호인 김충선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은 조선에 조총과 화약, 이러한 제조법을 전파하는 등 큰 공을 세웠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후 최초로 일어난 의병장은 대구 사람 문석봉입니다. 임진왜란 때의 곽재우 장군, 한말의 문석봉 장군과 같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거병한 의병장은 대구 출신이 많았습니다. 대구 최초의 개신교 교회인 남성정교회가 설립됩니다. 이 교회는 바로 현재의 제일교회가 됩니다. 1899년에는 현재의 동산병원인 대구 제중원이 설립됩니다. 제중원은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라는 뜻을 가진 의료기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년야구단은 대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브루엔 선교사가 1900년 3월 25일 대구에서 소년야구단을 창단했다는 일기를 남겼는데요. 이는 YMCA 야구단보다 4년이나 더 빠른 것입니다. 대구에서 야구 종목이 유독 강한 이유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피아노의 고향입니다. 1900년 3월 26일 하원 유원지의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피아노가 들어오는데요. 이후 대구는 우리나라 음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 사과나무는 대구 청라언덕에 있었습니다. 동산병원의 원장이었던 우드브리지 존슨이 심은 사과나무가 최초인데요. 이후 사과는 대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00년대 고딕 양식의 계산성당이 세워집니다. 계산성당은 서울과 평양에 이어 세 번째로 세워진 고딕 양식의 성당인데요. 이곳 계산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신부 서품을 받고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결혼식을 올립니다. 대구 경북 최초의 기차역인 대구역이 개장되었습니다. 대구역 개장으로 대구는 생산과 소비, 유통의 중심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3대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구의 상징과도 같은 대구읍성이 철거됩니다. 대구 시민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 군수였던 친일파 박중량이 대구읍성을 허물어 버리고 맙니다. 이후 대구읍성의 동서남북에 새로운 신장로가 등장하는데요. 동성로와 서성로, 남성로와 북성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상 최초의 국민운동으로 평가받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전개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도입된 국가채무를 오롯이 우리 국민의 힘으로 갚기 위해서 대구에서 전개한 주권수호운동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이 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달성공원에 기념 식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항일 독립운동 단체들이 대구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앞산의 안일사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이 결성되었고요. 그 후에 대한강복회가 달성공원에서 결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방직공장이 대구에 들었습니다. 바로 추인호가 세운 동양염직소인데요. 이는 한국 섬유산업이 대구에서 태동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대구 최초의 수도시설인 대봉배수지가 조성됩니다. 이를 통해 대구 지역에 수도물이 공급되었는데요. 수도시설이 있는 산 이름을 수도산이라고 부릅니다. 대구 38 만세운동을 아시나요? 대구에서는 3.1 만세운동이 3월 8일에 전개되어 38 만세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만세운동은 맨 처음 서문시장에서 일어나서 대구 경북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국내 두 번째 공공도서관인 대구 부립도서관이 설립됩니다. 대구 부립도서관은 현재의 중앙도서관을 말합니다. 대구 출신 박태중이 한국 최초의 가국인 동무생각을 창작합니다. 박태중은 또 우리나라 최초 동료로 평가받는 가을밤도 창작하였습니다.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인 서문시장이 현재의 위치에 조성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 천황당못을 매립하여 현재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대구 최초의 기업이 설립됩니다. 바로 대구 오일상회인데요. 이 기업은 KK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었고 현재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입니다. 시민의 발의 역할을 하는 대구 부영버스가 등장합니다. 부영버스는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시내버스를 의미합니다. 대구역 앞에 대구 공회당이 세워집니다. 공회당은 크고 작은 집회나 문화행사가 열리는 공간이었는데요. 광복 후 대구 공회당은 군인극장, KBS 방송국, 대구시민회관 등을 거쳐서 현재 대구 콘서트하우스로 운영 중입니다.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를 아십니까? 대구가 낳은 극장 이규환 감독의 임자 없는 나룻배가 화원 유원지에서 촬영되었는데요. 항일 정신이 담긴 당대 최고의 영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늘땅 백화점입니다. 현재 백화점은 사라졌지만 바늘땅은 대구의 대표적 지명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천재 화가 이인성이 대구 최초로 다방 아루스를 엽니다. 아루스는 시인 이상이 서울에 세운 제비다방과 함께 문인 카페 시대를 개척합니다. 위대한 사회운동가인 헬렌 켈러가 대구를 방문합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삼중고를 극복한 위대한 인물인데요. 신명여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헬렌 켈러는 대구의 딸들이여 위대한 꿈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개성상인회 후에 이건무가 무영당 백화점을 개점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사랑방 역할도 했던 백화점이었는데요. 2020년 철거 직전에 있던 건물을 대구시가 매입하여 문화적 재생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모태가 되는 삼성상해가 설립됩니다. 삼성상해는 창업주 이병철이 대구를 연고로 세운 기업으로 삼성그룹의 효시입니다.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는 실제 크기의 삼성상해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대구 문화계의 랜드마크인 키네마 고락부가 개관합니다. 키네마 고락부는 국립중앙극장의 역할도 하고 현재의 CGV 한일극장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일의 광복소나무를 아시나요? 1945년 8.15 광복을 기념해 심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광복소나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안경테 제조 공장이 대구에 설립됩니다.
바로 국제셀룰로이드 공업사인데요. 세계 3대 안경 생산지 대구의 서막을 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시 전문지인 죽순을 창간합니다. 이윤수와 유치환, 박목을, 조지훈, 구상 등 한국의 대표적 시인들이 참여했고요. 꽃으로 유명한 김춘수 시인과 천상병 시인은 죽순을 통해 문단에 등단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 식량 배급 정책의 실패에 맞서서 10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10월 항쟁은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대규모 민중항쟁운동이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에는 10월 항쟁 관련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음악 감상실 녹향이 문을 엽니다. 이중섭의 은지화를 비롯해서 양명문의 명태 등 많은 명작들이 녹향에서 탄생했는데요. 유치환과 이호우 등 국내 많은 예술인들의 교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1947년에 대구 인구는 30만 명을 돌파합니다. 1915년의 대구 인구가 약 3만 2천여 명이었는데요. 약 30년 만에 10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세워진 문학비를 아십니까?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민족시인 이상화의 시비입니다. 이 시비는 달성공원에 있습니다. 1948년에 드디어 대구부라는 이름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대구시로 개칭되었습니다. 1950년 7월 16일 한국전쟁 발발로 대구가 임시수도로 지정됩니다. 한국 최초의 예술 전문 학원인 상고예술학원이 대구에 세워집니다. 상고예술학원 설립에는 조지훈과 구상, 김동미와 박두진, 이현상 등 90여 명의 대한민국 대표 문인들이 참여했는데요. 신문의 창조기의 우뚝한 시인 이상화와 이장희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상화의 상자와 고월의 고자를 따서 상고예술학원으로 지어졌습니다. 1953년 중앙국립극장이 대구로 이전했습니다. 바로 현재의 CGV 한일극장인데요. 이를 계기로 대구는 한국 공연의 토대를 탄탄하게 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계적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가 대구에 왔습니다. 1954년 2월 일본에서 신혼여행 중에 남편은 두고 혼자 왔다고 하네요. 2월의 음동설안에도 불구하고 동촌 K2 비행장에서 유엔군 장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수차례 열었습니다. 1954년 현재 삼성물산 패션 의류의 뿌리인 제일모직이 설립됩니다. 현재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일대이며 골덴텍스라는 국산 양복지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영화 감독은 대구 출신 박남옥입니다. 박남옥의 영화 미망인이 개봉되었는데요. 열악한 상황에서 박남옥은 두더기에 자녀를 업어가며 메가폰을 잡았다고 합니다. 서울국제영화제에서는 박남옥 영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6.25 동란시 피난민 수용소가 있던 곳에 교동시장이 개설됩니다. 교동시장은 일명 국제시장, 양키시장, 도깨비시장 등으로 불렸는데요. 교동시장 먹자골목은 길거리 좌판에서 억척같이 생정해놓은 시장 상인들의 구수한 음식 냄새가 진하게 나는 곳입니다. 1956년에 대구 인구는 50만 명을 돌파합니다. 1947년 30만 명 돌파 후 약 10년 만에 인구가 20만 명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 민주주의의 여명을 알리는 한 줄기 함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2.28 민주운동인데요. 이는 대구 지역의 남녀 고교생들이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한 실천운동이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이후 3.15 마산 의거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1961년 서울 대구 간 비행기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1호가 대구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도동 척백나무 숲인데요. 남방 한계선에서 자생하는 척백나무 숲으로서 그 식물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1967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설립됩니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해외 지점도 개설했고요. 금융권 최초로 사회공헌재단을 만들어 나눔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차역 중에서 열차 정차 순위 1위인
기차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은 모든 여객 열차가 반드시 정차하는 영남의 관문역인데요. 이용 승객도 두 번째로 많은 대한민국의 중심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의 선두에 선 제3공업단지가 준공됩니다. 제3공업단지는 가장 오래된 공단인데요. 특히 전국 최고 안경산업과 로봇산업으로 유명합니다. 1969년에 대구 인구는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1956년 50만 명 돌파 후 약 13년 만에 인구가 50만 명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육신사를 아시나요? 달성군 하빈에 있는 육신사는 단종의 복위운동을 전개하다 숨진 사육신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1975년 대구의 복합문화공간 대구시민회관이 설립됩니다. 1931년에 건축된 대구공예당을 종합공연예술장인 대구시민회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대구 양령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서 깊은 약재시장입니다.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양령시에서 한방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국내 대표 한의학 축제입니다. 1981년 대구는 대구 직할시로 성격되었습니다. 이후 대경권을 대표하는 대도시이자 대구권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염색산단인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준공했습니다. 대구 염색산단은 패션도시, 섬유도시, 대구의 브랜드 제고에 일조한 산단입니다. 대구는 1981년 미국 애틀랜타와 최초로 자매도시를 맺습니다. 애틀랜타를 시작으로 세계 13대 주요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자매도시는 도시 간의 문화를 제휴하고 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를 뜻합니다. 1982년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이 창단됩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한 번도 연고지와 팀명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온 팀인데요. 한국 시리즈 최다 진출, 정규 시즌 최다 우승, 정규 시즌 최다 연속 우승 등의 기록을 보유한 명문 구단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이만수가 한국 프로야구 1호 홈런을 기록합니다. 헐크 이만수는 최초 100홈런에 이어 최초 200홈런,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기록 등 많은 1호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대구의 어린이 전당인 어린이회관을 개관합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은 100만인 걷기운동 등 시민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뜻깊은 공간입니다. 1984년에 대구 인구는 200만 명을 돌파합니다. 1969년 100만 명 돌파 후 약 15년 만에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1990년 대구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대구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역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인 83타워가 세워집니다. 83타워는 처음에는 대구타워로 개관했는데요. 83층 건축물의 높이와 같기 때문에 83타워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조불상이 동아사에 조성됩니다. 불상 높이가 무려 33m에 이르는 약사열의 통일대불입니다. 1994년 9월 26일 대구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됩니다. 신천변을 산책하던 한 주민에 의해 총 57개의 공룡 발자국이 확인되었는데요. 대도시 한가운데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문화유산을 전시, 보존, 연구하는 국립대구박물관이 개관됩니다. 1995년 대구 직할시에서 대구광역시로 명칭이 성격 개칭됩니다. 달성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현재의 대구광역시가 형성됩니다. 대구의 9살 소년 김영식이 킬리만자로의 최연소 등정에 성공합니다. 최연소로 최고봉에 등정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996년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담장 허물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담장 허물기를 통해 녹지 공간은 더 많아지고 이웃과의 소통도 수월해지는 효과를 보았는데요. 대구의 담장 허물기 운동은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습니다. 1996년 대구와 오사카 국제노선 취항으로 본격적인 국제공항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6년에 대구 인구는 250만 명을 돌파합니다. 1984년 200만 명 돌파 후 약 12년 만에
인구가 50만 명이 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양봉업자 안상규가 얼굴을 벌대로 뒤덮는 벌수염으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대구 농림학교 출신인 안상규는 독도에서 25만 마리의 꿀벌을 몸에 붙이고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대구 시가지의 남쪽 경계선을 따라 압산순환도로가 준공됩니다. 압산순환도로는 서울 남부순환도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데요. 압산순환도로 변에는 압산공원과 현충탑, 대덕문화전당과 압산 카페거리 등이 입지해 있습니다. 1998년 드디어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됩니다. 1호선은 달성군 하원과 동구 안심까지인데요. 대구의 도시철도 노선 모두는 리터 규모 6.5의 강진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해 대구교통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신천대로가 개통됩니다. 대구의 달구벌대로가 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라면 신천대로는 남북을 관통하는 대표적 간선도로인데요. 신천동로와 함께 서울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회사인 대구텍이 설립됩니다. 대구텍은 아시아 최대 절삭공구 제조업체인데요. 대구텍의 모태회사는 1960년대 최대 공기업인 대한중석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인수하는데요. 대구텍은 워렌 버핏이 100% 보유한 유일한 한국 기업입니다. 2001년 지방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엑스코를 개관합니다. 엑스코는 국제회의와 전시 이벤트 등 대구 마이스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 스타디움을 개장합니다. 2002년 전국 최초로 쓰레기 매립장을 대구 수목원으로 조성합니다. 서울의 난지도와 함께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단지로 조성한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대구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대구FC가 창단됩니다. 비설산 암계류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됩니다. 암계류는 둥글거나 각진 암석 덩어리들이 산 골짜기에 흘러내리면서 쌓인 것을 말하는데요. 비설산 암계류는 국내 암계류 중에서 학술적, 자연학습적 가치가 매우 높아서 천년기념물 43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중앙로역에서 우울증을 앓던 50대 남성의 방화로 지하철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불에 타고 192명의 승객이 사망하는 등 엄청난 재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를 교훈삼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시민안전 테마파크를 개관합니다. 2003년 국내 최고의 오페라 전용 극장인 대구 오페라하우스를 개관합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삼성그룹이 문화메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건립한 오페라 극장입니다. 같은 해 아시아 최고의 국제 오페라 축제인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개최합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매년 가을에 오페라 전용 극장에서 대구를 오페라의 향기 속에 젖어들게 하는 축제입니다. 세계 대학생 경기대회인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된 첫 번째 하계 유니버시아드였습니다. 대구 신천에 천년 기념물이자 1급 보호동물인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1급 수에서만 서식할 수 있다고 알려진 수달이 대도시 한복판에 나타난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수달이 멸종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구 수달 개체수는 계속 증가하여 약 20여 마리 이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05년 컬러풀 프레이드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하는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빨간 마우라의 실제 주인공인 유치곤 장군 호국기념관을 개관합니다. 한국 공군의 전설인 대구 달성 출신 유치곤 장군을 기리기 위해 비설산 자락에 조성했습니다. 2005년에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됩니다.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와 영남대까지 대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노선입니다. 세계 3대 안경 생산지인 삼공단 일대에 안경산업특구가 지정됩니다. 대구 안경산업특구는 국제적인 안경산업 메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국내 최대의 사진축제인 대구사진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대구는 한국 사진사에 큰 영향을 끼친 도시이자 흑백 사진의 수도였는데요. 이러한 역사와 잠재력을 배경으로
전국 유일의 사진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R&D 특구이자 대규모 복합산업지구인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지정됩니다. 테크노폴리스는 과학과 기술, 산업과 문화, 연구 기능이 밀집된 미래형 첨단 과학 도시입니다. 2007년 아시아 최초의 국제 뮤지컬 축제인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뮤지컬 단일 글로벌 축제로서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산업 브랜드입니다. 방자 유기박물관을 아시나요? 방자 유기박물관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문화유산인 방자 유기 기술을 전성 보존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인데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인 이봉주 유기장의 방자 유기 약 1,500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습니다. 1급 장애인 최창현이 휠체어 세계 횡단으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최창현은 전동 휠체어를 입으로 조정하며 세계 35개국 28,000km를 횡단하여 기네스북에 올랐고요. 그리고 제주도를 완주하여 기네스북에 올라 2개의 기네스 인증서를 가지게 됩니다. 2010년 가객 김광석을 추억하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조성합니다.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 김광석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조성한 벽화그리입니다. 패션을 테마로 한 미래형 복합 신도시인 이시아폴리스를 조성합니다. 이시아폴리스는 패션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유통 등이 결합한 패션 특구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2008년 국내 주력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인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됩니다. 기존 물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입니다. 2009년 의료산업 특화단지인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지정됩니다. 대한민국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된 국가주도의 첨단의료 산업단지입니다. 지식집약적 4차 산업의 집합체인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센터, 물산업 클러스터,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이 집합된 산업단지입니다. 2009년 국내 최초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합니다. 대구 중앙로를 버스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적인 대구 중심거리로 조성했는데요. 대구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서울시 등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출판 인쇄 관련 특화단지인 대구 출판산업단지를 지정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인쇄업체 집적지인 남산동 인쇄골목의 재개발 등에 대비해 조성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대구의 망월지는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입니다. 망월지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로부터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2011년 지방 최대의 미술관인 대구시립미술관을 개관합니다. 대구미술관은 지역 미술의 뿌리와 역사를 조명하고 근현대 미술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 남자 100m 결승전에서 세계적 육상선수인 우사인 볼트가 실격으로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물문화관이면서 미술관의 기능도 가지는 디아크 문화관이 개관됩니다. 디아크는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건물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폐쇄된 연초 제조 공장을 리모델링해 대구예술발전소로 개관합니다. 낙후된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 벨트화 사업으로 설립된 문화예술 복합센터입니다. 2013년에는 치킨과 맥주를 테마로 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대구는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의 태동과 성장을 견인한 대표 도시인데요. 치맥 페스티벌은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문화와 산업을 결합시킨 최초이자 최대의 축제입니다. 2013년 10월 2일 홈런왕 이승엽이 56호 홈런을 날려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대구의 이승엽은 KBO 리그 통산 최다 홈런과 타점 등 많은 타격 관련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구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에너지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총회는 최대 민간 에너지 기구인 세계 에너지 협의회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입니다. 과학 대중화 선도를 위한 종합과학관인 국립대구과학관이 개관됩니다. 2014년 향토 문인들의 흔적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대구문학관을 개관했습니다. 대구문학관에는 이상화와 현진건을 비롯한 위대한 대구 출신 문인들의 발자취를 오롯이 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상기후를 전문으로 하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을 개관했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날씨를 예측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상 전문 과학관입니다. 세계물위원회가 주관하는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을 개최합니다. 세계 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 포럼입니다. 2015년 국내 최초의 상업 운행 대중교통 모노레일인 도시철도 3호선을 개통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모노레일 노선이기도 합니다. 섬유 산업의 고급화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텍스타일 콤플렉스를 개관합니다. 대구 이시아폴리스 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국제회의와 패션쇼를 위한 다목적 홀, 섬유박물관 등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대구가 전국 최대 맹꽁이 서식지라는 것을 아시나요? 맹꽁 운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맹꽁이, 최대의 맹꽁이 서식지인 대구 대맹유수지에 맹꽁이 생태학습장을 조성했습니다. 80 이노밸리라는 애칭을 가진 신서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됩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고요.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전국 최초의 수소충전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2016년 라팍이라는 애칭을 가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개관합니다. 라팍은 대한민국 최초의 팔각 야구장으로 홈런이 많이 나와 투수들의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대구시 시외교통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개관됩니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도시철도와 광역전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을 모두 환승할 수 있습니다. 옛 제일모직트의 창조경제단지인 대구 삼성 창조캠퍼스가 조성됩니다. 삼성 창조캠퍼스에는 산업과 문화시설이 복합되어 있는데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집무실과 삼성상해, 제일모직 여자기숙사 등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대구 정신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서 대구 시민주간을 선포합니다. 대구시는 시민의 날인 2월 21일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까지를 대구 시민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인류 대대손손 보존할 만한 가치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인데요.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식 지정된 것입니다. 같은 해 대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공식 가입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유네스코가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한 도시인데요. 대구는 그중 음악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것입니다. 2018년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전용 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이 국립으로 승격됩니다. 신암선열공원은 조국 독립과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52분의 애국선열이 잠들어 계십니다. 대팍이라는 애칭을 가진 축구 전용구장인 DGB 대구은행 파크를 개관합니다. 2019년 국내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이 클러스터는 물산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구현하는 원스톱 구조의 복합단지입니다. 2020년 8월 군위군 소보면 의성군 비안면 지역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됩니다. 쇼핑과 기차, 버스, 택시를 한 곳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확정됩니다. 대구 서쪽의 정류장인 북부정류장과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서부정류장 등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대구 서부권의 교통중심지 기능을 할 서대구역을 개장합니다. 같은 해 에너지 분야 세계 최대 컨벤션 컨퍼런스인 세계가스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가스총회는 세계가스산업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